준우의 일기 53화 백골부대 훈련소 일기 1편 훈련소 입소 21살의 준우에게 연구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든 로봇 팔과 복잡한 설계도들이 놓인 책상을 뒤로하고 그는 작은 배낭 하나를 짊어메었습니다. 익숙한 기계 소리 대신 이제는 낯선 바람 소리가 들려올 차례였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연구실 불을 끄며 정든 학교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천안에서 출발한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빠는 평소보다 더 집중하는 듯 보였고 차 안에는 낮은 엔진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도시에서 점점 깊은 산세로 바뀌는 3시간 동안 준우는 다가올 시간을 가늠하며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철원에 들어서자 공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백골부대라는 강렬한 글자가 새겨진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자 차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엄마는 조용히 준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엄마의 온기가 준우의 손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부대 근처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친 준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색하게 깎아버린 짧은 머리가 낯설어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까칠까칠한 머리카락의 감촉은 이제 곧 시작될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머금은 21살 청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병교육대 위병소 앞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애틋한 시선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연인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준우는 그 수많은 가족 중 하나가 되어 서 있는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흘러가는데 오직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힌 위병소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 같았습니다. 준우는 그 위압적인 정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 뒤에 닿는 가족들의 시선이 무거워질수록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으로서 누렸던 자유가 저 문 너머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준우의 겉옷깃을 연신매 만졌습니다. 준우야,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엄마의 눈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손길 속에 담긴 수천 가지 걱정이 준우의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그때 아빠가 준우의 양어깨를 묵직하게 짚었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우야, 군대는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곳이 아니란다. 네가 누려온 평화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늠름하게 배우고 돌아오거라. 다녀오겠습니다. 준우는 엄마와 아빠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을 일으켰을 때 아빠는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엄마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들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마침내 준우는 등을 돌려 위병소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멀어지는 부모님의 부름을 뒤로 한 채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당부처럼 세상을 지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백골부대의 용사가 되기 위해 준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꼿꼿했습니다. 준우의 일기 54화 백골부대 훈련소 일기 2편 행복 끝 고난 시작 부대 안으로 들어선 준우를 맞이한 건 뜻밖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조교 민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준우의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민수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 들어간 내무반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마치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준우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첫날 밤 준우는 딱딱한 침상 대신 지급된 깨끗한 침구 위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철원의 밤하늘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교들은 잠자리에 드는 훈련병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데. 긴장이 풀린 준우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다음날 식당에서의 풍경도 평화로웠습니다. 같은 소대의 동료인 지후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야, 밥 맛있지 않냐? 지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식판을 비웠습니다. 조교들은 훈련병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챙겨주었습니다. 준우는 이 평화가 군 생활 내내 이어질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입소 3일째 되는 날 아침, 조교 민수가 커다란 상자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빳빳한 디지털 무늬 군복과 반짝이는 군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옷입니다. 한 번씩 입어보세요. 민수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하며 준우에게 군복을 건넸습니다. 옷에서 나는 특유의 새 옷 냄새가
준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우는 처음으로 입어보는 군복이 낯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무거운 군화끈을 꽉 조여 매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된 것 같네. 거울 속의 자신에게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아직은 민간인의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이었지만 군복이 주는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태양이 연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지우를 포함한 신병들은 군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에 집결했습니다. 여전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준우는 조금 덥다고 생각하며 조교들이 나타나 다음 일정을 알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병장 저 멀리서 붉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봐왔던 조교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땅에 부딪힐 때마다 서늘한 긴장감이 연병장을 덮쳤습니다. 다정했던 조교들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에 박성태 교관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전원 주목. 박성태 교관의 고함이 천둥소리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놀러 온 줄 아느냐? 3일간의 휴식은 끝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사회에서 온 애송이가 아니라 백골의 용사다. 교관의 눈빛이 준우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전원 엎드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준우는 뜨거운 흙바닥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손바닥에 거친 흙모래가 박혔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평화로웠던 72시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한 혹독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일기 55화 백골부대 훈련소 일기 3편 군인이 되어가는 준우. 새벽 6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기상나팔 소리에 준우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늦잠을 즐기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소리에 반응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준우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침구류를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병장에 집결한 훈련병들 앞에 빨간 모자를 깊게 눌러쓴 박 교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이 훈련병들의 대열을 훑고 지나가자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우는 주먹을 꽉 쥐고 가슴을 펴며 철원의 매서운 아침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구령에 맞춰 시작된 아침 구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뛰는 동기 민수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민수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사실이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훈련소의 식사 시간은 사회에서의 여유로운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닦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규칙과 질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준우는 편식하던 습관을 버리고 다음 훈련을 버텨내기 위해 밥 한 톨까지 소중히 넘겼습니다. 오후에는 악명 높은 PT 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8번 온몸 비틀기. 교관의 호령에 훈련병들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준우의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한 동작이라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복근의 통증을 견뎌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실수로 구령이 어긋났습니다. 박 교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 처음부터 다시 실시한다. 민수는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의 고통 속에서 준우는 연대 책임이라는 군대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준우와 민수는 나란히 앉아 전투화를 닦았습니다. 검은 구두약이 손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우야,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 민수의 말에 준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 피어난 동기들과의 우정은 무엇보다 값진 위안이 되었습니다. 취침 전 박 교관이 생활관 순찰을 돌며 훈련병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준우의 관물대 정리 상태를 본 박 교관은 평소의 엄한 모습 대신 짧은 격려를 남겼습니다. 적응하느라 고생했다. 내일부터는 더 힘들어질 테니 각오해라. 그 말 한마디에 준우의 가슴속에 묘한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주 일정표에는 사격, 화생방, 그리고 20km 행군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준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스실의 공포와 어깨를 짓누를 군장의 무게를 상상하며 준우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훈련소 입소 일주일.
준우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진 눈매를 가진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골부대의 용사로서 거듭나기 위해 준우는 다가올 내일의 뜨거운 태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우의 일기 56화 백골부대 훈련소 일기 4편 지옥의 화생방. 마지막 고호를 붙인 녀석은 누구냐. 성진의 호통에 연병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연대 책임으로 다시 시작된 체력 단련. 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엎드려 뻗쳐를 하던 동기 민기도 거친 숨을 내쉽니다.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드디어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K2 소총의 차갑고 묵직한 감촉에 긴장했습니다. 군복을 갖춰 입고 방탄모를 쓴 준우의 어깨 위로 성진이 다가와 견착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총구는 항상 전방이다. 네 손에 든 것은 장난감이 아니다. 성진의 낮은 목소리가 준우의 귓가에 울립니다. 사격 개시. 신호와 함께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이 사격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우는 강렬한 반동과 함께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화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준경 너머의 작은 표적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준우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진이 가져온 종이 표적지 중앙에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었습니다. 훌륭하다, 훈련병, 소질이 있군. 성진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에 준우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 멀리 보이는 화생방 훈련장의 불길한 연기가 준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방독면 착용, 화생방실 앞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준우는 서툰 손길로 가방에서 방독면을 꺼내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옆에 서 있는 민기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정화통을 조이는 손길이 가늘게 떨립니다. 이제 저 두꺼운 철문 너머 공포의 가스실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가스실 내부에는 자욱한 백색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성진의 지시에 따라 방독면을 벗는 순간 준우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눈과 코, 목구멍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불덩어리를 삼키는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화통 결합. 하지만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진 민기가 그만 정화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준우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민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먼저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우는 목을 타게 만드는 통증을 견디며 민기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정화통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드디어 철문이 열리고 훈련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우와 민기는 신선한 공기를 허겁지겁 들이마시며 연병장을 달렸습니다. 눈물 섞인 물로 얼굴을 씻어내자 비로소 세상이 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의 고통은 짧았지만 그 잔상은 깊었습니다. 살갗을 파고들던 그 공포가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막사 앞, 준우는 홀로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격의 짜릿함보다 가스실의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전쟁이라는 단어의 무게였습니다. 누군가를 겨누어야 하고 누군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늘 이 시련을 견뎌냈음을 21살 준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준우의 일기 57화 백골부대 훈련소 일기 우편 부모님 사랑합니다. 백골부대 훈련소에서의 4주차. 준우의 몸은 단단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강도 높은 훈련 속에 준우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 피로보다 강렬한 식욕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먹던 달콤한 초코과자, 시원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육즙 가득한 햄버거의 향기가 자꾸만 헛것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PX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훈련병의 처지에서 그 모든 것은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주목. 오늘 오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하신다. 조교성진의 우렁찬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사랑 백골사랑, 줄여서 아백사라고 불리는 부모님 봉사단체에서 훈련병들을 위해 햄버거와 음료를 들고 찾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햄버거라는 단어 하나에 지쳐있던 생활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병장 한쪽으로 모인 훈련병들 앞에 노란 조끼를 입은 아백사 봉사자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훈련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준우는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봉사자분들의 분주한 손길에서 낯익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자식 같은 훈련병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멀리 계신 어머니처럼 느껴져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라 우리 아들. 영숙이 건네준 햄버거 봉투는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봉투 안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패티 냄새와 신선한 채소의 향기가 준우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회에서는 흔하게 먹던 햄버거였지만 이곳 백골부대에서 마주한 햄버거는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고귀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준우와 민기는 연병장 구석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햄버거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소스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빵의 식감에 준우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진짜 살 것 같다. 옆에서 콜라를 들이켜던 민기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웠던 사회의 맛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고된 훈련으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봉사자 영숙이 스마트폰을 들고 훈련병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께 보낼 영상편지 한번 찍어볼까? 라는 제안에 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훈련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과 짧은 머리가 조금은 어색했지만 부모님께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준우는 군복 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자 어렴풋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우는 최대한 늠름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준우입니다. 저 여기 백골부대에서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씩씩하게 말을 이어갈수록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차올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다가 수료식 때 뵙겠습니다. 훈련병 박준우,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순간 준우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꼭 참으려 애썼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말았습니다. 촬영을 마친 영숙은 눈물이 고인 준우의 어깨를 말없이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봉사단체원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버스를 향해 준우와 민기는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전해준 햄버거와 따뜻한 격려는 남은 훈련을 버텨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병장 위로 길게 드리워진 노을이 부모님을 향한 훈련병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듯 붉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준우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4주 전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위병소를 통과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준우는 그리움을 눈물로 흘려보내기보다 그 사랑을 원동력 삼아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설 수료식 날을 꿈꾸며 백골전사 준우의 하루가 평온하게 저물어갔습니다. 준우의 일기 58화 백골부대 훈련소 일기 6편 백골용사 훈련 끝 드디어 수료. 백골부대 훈련소의 마지막 관문인 20km 야간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우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지난 5주간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땀방울이 눈가를 스치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제 곧 이 훈련이 끝난다는 사실이 준우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준우의 심장은 다가올 수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행군 대열이 민가 근처를 지날 때 준우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숲의 향기와 뒤섞인 사람 사는 동네의 냄새, 즉 사회의 공기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조차 반가웠습니다. 곁에서 함께 걷던 동기 민기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진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군장끈을 조염했습니다. 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생활관, 준우는 지난번 아백사 활동 때 찍었던 영상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하고 소중한 것인지 준우는 이곳 백골부대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화면 너머가 아닌 부모님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수료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수많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칼같이 다려진 군복과 반짝이는 전투화를 착용한 준우는 대열에 맞춰 씩씩하게 입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준우의 눈은 오직 단 2사람,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손을 흔들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준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단장인 백장군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육군의 백골전사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우렁찬 훈시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더 이상 철부지 대학생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늠름하게 서 있는 준우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아드님께 달려가 계급장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부모님이 준우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준우를 보자마자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라며 꽉 껴안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늘 그리워하던 따뜻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준우는 그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준우의 어깨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버지의 손길이 어깨에 닿을 때마다 준우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계급장을 다 단 아버지는 준우의 어깨를 힘껏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 이제 진짜 남자가 됐구나. 아버지의 짧은 격려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 준우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수료식 행사가 끝나고 부모님은 준우가 대견한 듯 연신 아들의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이 안쓰러워 얼굴을 만져보셨고 아버지는 준우의 각 잡힌 거수경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두 분의 눈에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회면의 시간, 준우는 부모님과 함께 근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우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치킨과 햄버거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준우야 많이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했어. 준우는 아버지가 건네주신 치킨 다리를 베어 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로봇공학도를 꿈꾸며 책상 앞에 앉아있던 시절과는 또 다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대로 떠나야 할 시간, 준우는 부모님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준우는 두 분을 한꺼번에 꼭 끌어안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눈을 맞추며 전한 진심 어린 첫 고백에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백골전사 준우는 더 깊어진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우의 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